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방정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00강은요. 대망의 400강이죠. 전번 시간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이거 연방자산이 워낙 중요하니까 2020년 기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왜냐하면 이제 연방자산이 거의 3천만 명의 근로자한테 거의 다 적용되는데 이게 조금만 틀려도 이제 또 자기 작성하는 게 아니고 격리 직원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1,000원만 틀려도 컴플레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 라직은 총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고 거기에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까지 70%를 공제하고 추가액부터 이제 뭐 60% 내려가면서 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지출된 거에 공제, 기본 가족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빼면 이제 공제가 되고 여기서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해요. 그런 다음에 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를 해서 세액공제는 누진세율 높은 뭐 40, 30% 이런 거는 안 되고 12% 내 15% 아주 줄여놨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고액 소득자들이 옛날에 이런 게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죠. 밑으로 내려버렸으니까. 말은 세액공제 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소득공제가 훨씬 더 혜택이 컸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번 주 우리 안세경제널 2월 10일자가 근로소득 연마정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48페이지가 근로소득 연마정산에 대한 건 64페이지로 되어 있구나. 그 중에서 제가 일부 3페이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구체청 자료에 들어가거나 저희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중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다른 공제는 이제 실제 판단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나 이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아예 월급에서 공적연금보험이니까 다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회사 부담부는 회사의 비용은 떨어지고 본인 부담부는 이제 자기 근로소득에서 전액을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고 주택자금 공제가 있어요. 연 300만 원까지 뭐 이런 게 있고 기부금도 공제를 다 해주고 개인연금 저축도 납입액의 40%까지 한도는 연 72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투자조합 출자소득 공제 여러 가지 출자조합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게 있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따 자세히 더 나오겠지만 신용카드 총 사용액 중에서 이제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 예를 들어서 자기 연봉이 4천이다 그럼 25%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 초과한 지출 근데 보통 뭐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다른 것도 쓰고 하다 보면 연봉에 한 30% 쓰다 보면 초과액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초과한 금액의 15% 내지 이렇게 해서 공제해 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시장 사용분은 이제 100만 원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요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수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공제 부금도 납입액에서 금액을 공제해주고 우리 조합 출연금도 연 4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고용직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액에 대해서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자기 월급에서 지출된 그러한 그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한 7, 8가지가 쭉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에 대해서는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상적인 소비 지출, 상용 소비 지출은 되지만 공적 자금 같은 소비 지출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한번 이제 열거해 보면 사업에 관련된 비용, 이건 사업상 썼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 안 되고, 그다음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 비용, 이거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상적 사용은 당연히 그 말 뜻이 그래서 그렇고,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뭐 이런 건 다 큰 대기업이나 이런 큰 조직대에서 다 그 이 수금이 매출액에 잘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유가증권 구입, 자산의 구입 지출 중에서 이 등록 변호세가 부과되는 이런 것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반 수수료 이런 것도 공적 지출이죠. 금융영업권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월세 수익 공제 이런 건 다 딴 데서 공제 받았으니까 또 다시 해줄 수 없고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 신용카드를 해서 지출을 했지만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빼고 공제되는 금액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혹시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기가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약간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건 거의 전 국민이 다 신용카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돼서 가세 표준이 나와가지고, 세율은 이제 초등 2단계 6%부터 15%, 뭐 38%, 2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보시죠. 세액공제는 우리 안세금전을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그대로 뽑아 있어요. 아까 보험료 같은 것은 이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건데, 여기서 말한 보험료는 자기가 사보험을 드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를 해줘요. 12%라는 것은 그래도 6%보다 많고 15%보다 적은 정도에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12%. 그다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를 공제해 준다. 또 의료비도 공제해 주는데, 의료비는 이제 총 급여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료비 같은 것은 한도 제한 없고, 다른 사람들 건 이제 연 700만 원까지인데 15%를 공제해 준다. 난임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도 이제 공제해 줍니다. 저희들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저희들 때는 세 자녀면 아예 의료보험도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출산 장려하고 결혼 장려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혜택이 있다. 이것도 혜택이라기보다 비용으로 의료비를 나갔으니까 공제를 해주는 게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은 대학이나 대학원까지도 전액 공제해준다. 얼마? 15%를. 취약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한도인데, 다 이 교육비 공제는 지출 공제 금액, 총 교육비 지출한 공식적 납입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도 15%인데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15% 해주는데, 그 공제를 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3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장애인은 전액이 계산 대상이 되고, 기부금도 이제 정착 기부금은 이제 10만 원 이하는 이제 110분의 10에서 주민세까지 쳐서 이제 9만 원 얼마가 이제 공제가 되고, 지병세까지 하면 10만 원 공제가 되는 것이죠. 법정 기부금 이런 것은 이제 각자 이 기부금 한도액이 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15% 정도를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 금액이 꽤 많이 있다. 특별히 세액공제도.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게 소득공제였는데, 소득공제를 하니까 고액소득자들한테 막 35%, 38%, 42% 이렇게 공제 효과가 나타나니까 너무 많이 된다 싶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공제 10% 내지 15%로 다 줄여서 여기다 깔아놨습니다. 원래는 근로소득 세공제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세공제가 많이 소득공제 쪽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 좀 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사 아주 효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